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앞바다의 어획량이 갈수록 줄며 30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100여 명이 강릉에서 머리를 맞댔는데요. 양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에서 오징어 조업을 마친 77톤급 체납기 어선. 전체 수조 3분의 2가 텅 비었습니다. 보다시피 거의 없지 고갈 상태라. 오징어를 포함한 강원도 앞바다의 전체 어획량은 지난해 기준 3만 8천여 톤, 10년 전보다 27%가 줄어들고 30년 전보다는 55%가 감소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가 어획량 감소 추세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50여 년 동안 동해 표층의 평균 온도는 세계 평균보다 3.5배 달하는 1.82도가 상승했습니다. 어획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0년 대비 최근 4년간의 수온 상승 폭이 10년 대비 2배 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촌계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양식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양식 기술을 개발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동해에 있는 해상 양식장은 660여 곳, 전국 만여 곳의 6.6%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일반 어류 양식장은 98%가 경북에 몰려 있고 강원도는 2%에 불과합니다. 경북 지역, 포항 지역 중심으로 이제 가자미, 도다리 등으로 이제 동해안 지역 해면 양식 어류가스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존 멍게와 가리비 이외에도 높은 수익을 내는 방어나 연어, 문어 같은 새 품종 도입이 시급한 겁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최근 동해에서 많이 잡히는 참다랑어 등의 양식 규제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참다랑어 양식에 필요한 가두리 면적은 최소 600제곱미터. 하지만 현행법에선 정치망 가두리 시설의 설치 허용 면적이 30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정치망 가두리와 같이 현실화되어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또 연어 양식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필요합니다. 주력 양식 품종으로 정한 대서양 연어가 생태계 위해 어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민간 양식업체가 연어 알을 수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완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제11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된 지난 1일, 일부 도의원들이 출범 첫날부터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거리에서 언쟁을 벌이고 멱살잡이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취재 결과 실제로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추태를 부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1일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 강원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이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춘천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3-3-5 나뉘어 따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 거리에서 도의원들 간 언쟁이 붙었습니다. 한 의원이 우연히 만난 도의회 직원에게 예의가 없다는 질책성 발언을 했고 이를 본 또 다른 의원이 직원에게 왜 그러냐고 따지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니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시냐고 서로 좋게 그 아랫사람들이 해도 좋게 해주셔야 될 텐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글쎄 말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당시 현장에 있던 도의원은 4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입니다. 이들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더니 한 의원은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의원들끼리 의견 충돌이 있었다며 나중에 다 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머지 두 의원들은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했고 오해만 쌓일 수 있어 말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단순한 언쟁이 아닌 의원들끼리 멱살을 잡고 몸싸움 직전까지 간 심각한 상황이라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씩씩대고 앞으로 오는 거야, 막. 여기, 넥타이랑 와이셔츠 다 풀어헤치고, 막, 멱살잡이가 된 상태로 이제 막 온 거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막 이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패가 갈렸고, 쌓였던 감정이 술자리에서 터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11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출범 첫날부터 술에 취한 도의원들이 거리에서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법원이 오늘 플라이강원의 기업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플라이강원이 기업 회생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인 84.8%와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인 100%의 동의를 받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자제품에서 위닉스의 플라이강원 인수가 확정됐습니다. 한편 양양구는 플라이강원 측과 협의를 마쳐 지난해 5월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준 20억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손주가 7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강릉시 청량동에서 한 남성이 칼을 들고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던 중 강동면 안인리의 한 주택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사건이 손주인 남성의 범행임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여러 차례 소액 사기 범죄로 인해 이달 초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00여 년 전 우산국을 우리 영토로 편입시킨 이사부 장군의 출항지로 널리 알려진 삼척항 일원에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부 장군의 발자취를 실감나는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데 삼척시는 이 일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마치 실제 독도 해역과 바닷속을 보는 듯 화려한 영상과 웅장한 소리가 관람객들을 사로잡습니다. 거친 바다를 건너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사부 장군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부 장군의 해양 개척 정신을 기리고 독도 수호 의지를 일깨우기 위한 이사부 독도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독도를 알리는 차원에서는 참 잘하신 계획인 것 같아요. 이제 일본하고도 독도 문제로 해서 우리나라 땅인데 그거를 이제 자꾸 강탈하려고 그러고 그런 조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사부 독도 기념관은 지난 2017년부터 모두 321억 원을 들여 연면적 3,274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실감 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이사부관과 미디어 아트 시설인 독도 체험관 등 4개의 관으로 구성됐습니다. 8월 말까지 관람은 무료로 가능한데 새롭게 출범한 삼척관광문화재단이 앞으로 시설 운영을 맡고 콘텐츠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학예관리사를 모집 중인데요. 그분이 뽑히면은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삼척항과 정라진 일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창조해 나갈 계획으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삼척항 일원 26만 제곱미터 면적에 민관 공동 복합개발사업 청사진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옛 조선소 건물과 부지에 문화예술공간을 세우고 이사부 독도 기념관과 평화 다리를 만들어 두 시설을 이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간과 협력해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춘 50천 워터프론트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삼표시멘트 제2공장 부지는 관광과 문화 숙박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랑 일대를 관광객들이 체류하고 머물 수 있는 숙박 체류용 거점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관광 기능이 사라진 삼척강 일대에 관광 문화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고성 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복합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져 오늘부터 무료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 문화시설이 한 곳에 갖춰지면서 주민 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역할이 기대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넓은 강의실에서 진행 중인 아침 요가 수업. 차분한 음악과 함께 동작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바르게 정렬됩니다. 헬스장에서는 개인 운동이 한창입니다. 다양한 운동기구들로 채워져 유산소 운동부터 부위별 근력 운동까지 가능하고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는 실내 자전거가 놓였습니다. 이제 이런 게 기다리다가 생겼으니까 운동하기도 좋고 몸에도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죠.
고성군 토성면의 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복합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13억 원이 투입돼 1층에 수영장과 헬스장, 2층에 생활체육실과 회의실, 문화공간이 조성됐습니다.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며 남부권 인구가 크게 늘어난 반면 체육시설이 없어 멀리 원정을 다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수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인구가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군에서 두 개씩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고성군은 31일까지 무료 시범 운영 기간 확인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다음 달 중에 본격 개관할 계획입니다. 주민 대상 강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모임을 연계해 문화공간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체육 강사를 이제 체육회와 협의해서 지도자를 채용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키즈 카페가 있고 북카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주민들이 언제나 오셔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성군에 처음으로 조성된 18홀 규모 파크 골프장도 다음 달 중 본격 문을 열고 골프 동호인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인근의 2단계 파크 골프장 사업을 추가로 진행해 내년까지 36홀 규모로 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잇따라 확충되면서 다양한 주민 욕구가 충족되고 정주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틀째 삼척과 강릉, 동해, 속초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동해안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삼척 33.5도, 동해 33.4, 양양 33, 강릉과 속초 32.6도를 기록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며 오후 6시 기준 삼척 지역에 폭염경보, 그 밖에 동해안과 남부 산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모레까지 무덥겠고 내륙과 산지에는 내일 아침까지 20에서 60mm, 많은 곳에는 8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펼쳐집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8월 16일까지 2024 호우 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실시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계좌와 ARS 전화, 온라인 기부를 통해 성금을 받습니다. 자세한 기부 사항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표번호 1544-9595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으로 도내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건수는 17.2%가량 감소했습니다.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사안 조사부터 관계 회복, 피해 학생 법률 지원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오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 고속도로 특별교통소통 대책이 실시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이 기간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11.6% 늘어난 43만 3천 대로 예상됩니다. 또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장 소요 시간은 8월 3일 오전 톨게이트 기준 5시간 50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고속도로 갓길 차로를 탄력 운영하고 얼음 생수 비치와 임시 화장실 증설 등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